버넥트 하태진 대표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메타버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일반 메타버스, 그다음에 산업용 메타버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메타버스의 특성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어떤 도입 사례나 그다음에 효과, 그다음에 어떤 인사이트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국내 최고 산업용 XR 기술을 보유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많은 실적을 지금 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에 설립을 해서 글로벌로 계속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때 코로나 때문에 좀 장벽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중에서도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에 출시될 스마트 글라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그리고 메타에서 나온 캠브리아라든가 애플에서 나온 리얼리티 OS가 탑재된 어떤 기기, 그런데 그 기기는 AR과 그다음에 VR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기로 나올 거라고 다들 뭐 전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AR, VR 이런 경계가 없어지고 XR로 다 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009년도, 10년도에 아이폰 3GS 스마트폰이 한국에 출시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확 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이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그 특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기업에서 이미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8가지의 속성으로 이렇게 컨퍼런스 때 발표를 했었고요.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제 뭐 아바타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과 전 세계 있는 사람들과 쉽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체험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메타버스에서 여러 가지 규칙도 지켜야겠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이제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가 유지가 되려면은 그 안에서 재화를 통해서 어떤 경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중요하다 했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말하는 메타버스의 특성 거의 비슷합니다. 네. 몰입, 그다음에 아바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반 소비자용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뭐 홈스페이스에서 약간의 친숙함을 느끼게 해서 텔레포팅해서 다른 공간을 넘어가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 글라스뿐만 아니라 폰까지도 연결하고 웹까지도 연결하는 그런 여러 디바이스 간의 상호 운용성, 네, 그런 부분들 다 동일하게 관점을 보고 있고요. MS 같은 경우는 더 큰 이제 플랫폼 인프라 측면에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MS는 메인 비즈니스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모든 메타버스 기술을 모두 다 클라우드에 다 집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하드웨어 홀로렌즈라든가 뭐 애저 뭐 스택이라든가 이런 이제 엣지 컴퓨터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은 다 클라우드를 잘 쓰기 위한 그런 전략이 이제 숨어 있겠죠. 네. 나이언틱도 작년에 올해인가요? 올해 이제 라이트 10이라고 하는 플랫폼 SDK를 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좀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얘네는 AR 체험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거를 플래닛 스케일로 그러니까 시티나 뭐 룸 스케일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대상으로 AR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DK를 무료로 풀어서 여러 게임사들이 이 SDK를 쓰면은 자동으로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큰 꿈을 꾸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좀 포지셔닝을 봤을 때, 네. 저희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제 AR 기존 AR 그다음에 AR에서 VR까지 포함한 XR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이제 VR 위주의 메타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AR 위주의 메타버스 그다음에 AR과 VR이 합쳐지는 메타버스 이렇게 좀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게임성인지 또는 모임이나 어떤 생활 커뮤니티 그런 용도인지 또는 업무용인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아졌을 거고, 네, 계속 많아질 겁니다. 네, 앞으로도요. 그래서 경쟁은 더 심화되고 시장도 커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도 일반적인 메타버스가 있고
산업용 특화된 메타버스, 저희 회사는 이제 산업용을 특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다를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VR 메타버스는 VR에서만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업용 메타버스는 현장에서 기기 앞에서 정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그멘테이션, 정보 오그멘테이션이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현장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오피스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연결돼야 되고 클라우드와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휴먼, 그 다음에 공간에 있는 어떤 환경 정보들 그리고 설비의 정보들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휴먼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특성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를 너무 업무적으로 쓰면은 또 재미가 없고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적인 요소를 줘서 좀 재밌게 업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콘텐츠,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저작 도구도 필요할 거고, 그 굉장히 많은 콘텐츠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어떤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은 거기에서도 어떤 업무용 교육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상호 운영성은 아까 말씀드린 건 그거랑 똑같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과 협업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이것도 똑같고요. 아바타, 그다음에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네, 아니고요. 그다음에 워크 데이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메타버스가 되게 많이 있는데 업무용으로 쓰려면은 사실 업무용 데이터가 다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허들이 일단 다 생깁니다. 잘 아실 것 같고요. 뭐 설계 데이터 뭐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마트 클래스에서 당연히 못 돌리기 때문에 요새 뭐 클라우드 렌더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술이 지금 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경량화를 하거나 아니면 서버에서 렌더링해서 스트리밍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용이기 때문에 시큐리티가 당연히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산업 고객마다 요구 사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이 부분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드 레벨에서 하지 않고 UI 레벨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태계를 키우려면은 네, 오픈 플랫폼으로서 뭐 API나 SDK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마켓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마켓 규모가 뭐 매체마다 뭐 분석 보고서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해외 시장은 현재 뭐 22년 기준으로 원화로 바꾸면은 70조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국내 시장 보면은 현재가 3조 시장이래요. 그런데 체감이 될까요? 네, 그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리포팅 이런 리서치 이런 기관마다 숫자를 부풀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10분의 1이나 20분의 1 수준이 아닐까 그런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마켓 리포트를 보면은 일경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게임도 들어가고 뭐 별의별 뭐 다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풀리려면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그런 마켓인 것 같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약간의 좀 정보를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좀 메타버스에 대한 예시, 뭐 굉장히 많은 예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문제를 풀고자 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안전 문제,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 이런 부분을 문제를 풀고자 네,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굉장히 많은 페이퍼들이 있는데 수기 작성하는 것도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요. 보유하는 것도 어렵고 갱신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하고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네, 메타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메이크 그다음에 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업무용 컨텐츠를 노코드 방식으로 일반인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자를 만드는 것처럼 쉽게 네,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반나절 정도 수업 들으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들어진 콘텐츠는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게끔 상호 운영성이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뷰라는 앱을 통해서 실제 증강해서 볼 수가 있고
업무 보고를 하면은 그 보고된 내용을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모트라는 소프트웨어는 현장을 가지 않고도 전문가가 현장 파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실시간 통번역, 음성 통번역이 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도 해외에 있는 외국인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모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지금은 이제 로봇에도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 목적으로 원격 제어라든가 또는 원격 모니터링 그런 부분도 지금 되고요. 그리고 업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보안 기능들 그리고 국정원 보안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각종 그 보안 솔루션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tend your knowledge, experience, and reality.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에 플랫폼 쪽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아쉽지만 저희가 전량 다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좋은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적극 써보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 R&D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하드웨어도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 분야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좀 일반적이고 쉬운 부분이 원격 관리 감독인데요. 현장 가지 않고도 현장의 모습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AR로 업무 지원할 수 있고요. 이런 솔루션이 이제 되게 심플하고 그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이제 해보다 보니까 고객이 어떤 트러블 슈팅용으로만 이거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설비 고장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유즈 케이스를 고장날 때만 쓰지 않고 지금은 저희가 그 검수라든가 어떤 설비를 세팅할 때도 쓸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검수뿐만 아니라 어떤 원격으로 교육을 할 때도 쓰게끔 하고 시운전 할 때도 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유즈 케이스를 계속 발굴을 해서 고객한테 설명을 해서 1년에 몇 번 쓰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여러 번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 개 주요 고객 같은 경우는 24시간 쓰는 고객도 지금은 생겼고요. 한 고객인데 라이선스를 지금 100개 단위로도 이렇게 구매를 해서 무제한 라이선스 이상으로 해서 이제 쓰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메인터넌스 하거나 또는 어떤 설비 세팅을 할 때도 매뉴얼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매뉴얼을 디지털로 바꿔서 AR로 쉽게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넓혀가는 그 시장을 그 분야를 넓혀가는 부분은 이제 AS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뭐 백색 가전이라든가 또는 뭐 차량이라든가 그런 쪽까지도 그리고 전시 분야까지도 이제 AR 컨텐츠를 만들고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응용으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안전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면서 이쪽도 니즈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원격에서 그 감독을 하는데 현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블랙박스처럼 녹화를 해서 사고에 대한 경위를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교육 분야, 네, 교육 분야는 전통적으로 이쪽이 가장 그 수요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하면은 대부분 다 교육 쪽인 것 같고요. 네, 이쪽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이제 커지는 것 같고요, 시장이요. 네, 네, 그리고 홍보도 사례도 네, 당연히 이제 VR이나 AR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 사례인데요. 네, 이제 코로나 그 코비드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설비 벤더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유지 보수가 어려울 때 원격으로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유지 보수가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뭐 수십억까지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그런 ROI를 저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력이나 발전소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영상은 그걸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제가 좀 권장드리고요.
현장에서 이제 그 작동하기 어려운 조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는데 그 설비 조작법을 AR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종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비 인식하면은 바로 리포트 페이지가 나가고 거기서 리포팅을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코딩하지 않고 저작 도구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 시간 단축, 정비 시간 단축, 네, 품질 관리 쪽도 사용할 수 있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홍보, 교육, 안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가 그 도입을 한 150건 정도 지금까지 했는데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성공했던 케이스, 그다음에 실패했던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POC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확산까지 넘어간 거는 한 10개, 20개 이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충족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계속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잘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네, 두 가지만 뽑자면은 CEO, 네, 고객사의 CEO 또는 임원의 전폭적인 지원, 뭐 당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래 없어도 일이 잘 되는데 괜히 신기술을 도입하면은 새로 또 배워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이거를 추진하려면은 강력한 CEO 또는 임원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실무 부서의 평가 지표를 잡거나 또는 이 AR XR 툴을 쓰는 것을 공식 업무 절차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에 확산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패 케이스는 DX 부서에서 보통 이제 추진을 시키고 그다음에 IT 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통합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보안도 이렇게 확인을 받고요. 그리고 사용 부서는 또 IT나 DX는 또 다른 부서고요. 그래서 여러 부서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면은 그냥 지지부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필요성 부분에서도 신기술을 도입할 때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반드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스 케이스가 한 가지만 있으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다양한 유스 케이스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잘 쓸 수 있게끔 계속 그런 좋은 사례를 계속 발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네. 지금까지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네. 메타버스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누구나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규모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네. 계속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계속 지켜보고 발을 담가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외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20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만 공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입 성공 확산을 위한 전략을 계속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숙제고요. 네. 계속 이제 좋은 사례를 만들고 이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고객과 또 매칭되는 경우도 많고 어, 컨소시엄 기업 중에서 그 과제를 같이 했는데 저희 소프트를 과제 끝나고 사주신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 마중물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